헌재가요. 정유라 친구 아빠, KD 코퍼레이션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유라 친구의 아빠네 회사가 현대차로부터 한 10억 넘는 그 수주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탄핵 심판 증인으로 이종욱 KD 코퍼레이션 대표,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친구의 아빠라는 사람입니다.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했대요. 자,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KD 코퍼레이션 이종욱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했습니까? 일단 불러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걸 물어볼 겁니다. 크게 대통령부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였을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와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모르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없이 사전적 배경을 모르고 이렇게 지원을 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 관련된 납품을 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탄핵 대리인단 측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증인으로 왔을 때 재판부가 정말로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본인들 사이에서는 각본처럼 짜진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네. 재판부가 궁금한 거는 그 사람들 당연히 우호적인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텐데 그 질문보다는 재판부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신문해서 더 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볼 때 네. 이런 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증인인 것 같습니다. 아하, 정 의원님. 네.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그 증인이요. KD 네. 코퍼레이션 직접적으로 압니까? 이거 모른다라고 얘기하려고 신청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어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네. 나는 모른다예요. 나는 그냥 민원 사항이었다. 네. 나는 모른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하고 KD 코퍼레이션의 관계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예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 그거를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저렇게 변호인단이 단순할 수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법정에 오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본인들은 묻지만 네. 그러면 판사들은 바보냐고요. 네. 판사들은 판사들이 물어보고 싶어하는 걸 또 물어볼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반대 측, 국회 측 대리인은 또 가만히 있냐고요. 네. 거기도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게 답이죠.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요. 모든 관련자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을 정말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믿으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종욱 대표의 얘기입니다. 평소 와이프를 이뻐하는 언니인 최순실이 정부에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뭔가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말인가 보죠. 사업 계획서를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줬답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전달됐답니다. 이후 현대차 구매팀에서 연락이 왔고 이사와 함께 미팅했답니다. 최순실은 와이프가 6년 내지 7년 전쯤 알게 됐는데 초등학교 어머니 회장으로 바자회를 맡아서 그런 인연으로 알게 됐답니다. 그런데요. 현대차 납품 여러분, 현대차에 납품하려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정말로 굴욕적인 그런 대접도 받아가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현대차 납품하는데 사업계획서 한 장 달랑 전달하는데 부품 성능 테스트도 없이 현대차가 10억 상당의 계약을 해줘요? 민 교수님, 예. 그런 나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이 현대차 대기업에 지금 납품하려고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 서류가요. 무슨 특허를 갖고 있고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이렇게 좋고 특성이 장점이 뭐고 이걸 설명하는데 되게 30cm, 40cm 서류입니다. 네. 특허까지 다 붙이면은 네. 그 서류를 들고 구매 담당 대리부터 찾아가서 네. 대리, 차장, 과장, 부장, 이사보, 이사 그다음에 사장, 네. 사장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네. 이렇게 해서 대리 잡고 해서 한 3개월, 그다음에 과장 잡고 한 6개월 이렇게 해서 한 1, 2년 해야 나중에 심사 대상으로 갑니다. 아하. 그런 정도의 절차와 그런 기간에 소유하는 중소기업 회사가 수십만 개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장으로 처리를 했다? 아하. 이건요. 그런 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백이 아니면은 현대차에서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분노지수가 올라가는 게
이런 그 최순실 씨의 농단과 이런 정말 그 브로커들이 하는 이런 농단에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했다는 게 네. 정말 분통 터질 일입니다. 네.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오직 했으면 네. 현대차 임원이 그 서류를 받고 네. 이 회사를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이 회사를 못 찾아서 네. 아니 이 제품하는 중소업체 리스트에 쭉 찾아보니까 산자부고 중소기업체에 있는 리스트를 찾아낸 거 없어서 네.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네. 현대자동차 간부가 네. 없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안종범 수석한테 거꾸로 물어봤어요. 이 회사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절차가? 이 나라가 언제부터 대기업 간부가 중소기업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중소기업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이거 어딨지? 대체 어떤 기업이지? 하고 찾아보는 이런 정말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장은 그거잖아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지인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 그걸 알려줬을 뿐이다. 사업계획서 주고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 순수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 배경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게 된 그 동기가 더 기가 막혀요. 네. 그 KD 코퍼레이션 대표 부인이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모임에서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얘기를 하면서 짜증을 냈더니 최순실 씨가 회사 어디에 납품하고 싶으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전달되게 됐다는 거고요. 더 이건 아마 새누리당 지금 이제 분당되긴 했지만 의원들이 전부 분노할 얘기인데요. 시댁의 기 한번 살려준다면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 로고가 찍힌 선물과 청와대 시계를 갖다 준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저 이 얘기 딱 들으면서 네. 정의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박 대통령이 시계 만들었을 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나만 더 주세요. 막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나요? 임기 초반에. 그랬어요, 진짜. 네. 그거 시계 조금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막 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거 하나만 더 받아가지고 또 지역구에 누구 또 하나 더 내주면 얼마나 그 좋아하겠어요. 그거 받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조금 만들어서 못 가져갔던 시계예요. 근데 그 시계를 KD 코퍼레이션 쪽에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한테. 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으면 얼마나 분노할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2014년도 제가 보궐로 들어갔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저도 사실 시계를 얻고 싶은 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시계 지역 달라고 주민들 하세요? 가운데 달라고 하세요. 어르신들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시계를 못 준대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아하. 저처럼 보궐선거로 들어간 사람은 더더욱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맞아요. 평론가님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1월 1일 날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 KD 코퍼레이션 관련 얘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많은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자기 힘으로 외국 진출도 해갖고 실력 발휘하는 게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얘기가 처음부터 안 되고 또 어떤 회사든지 몸집은 지금 적지만 실력이 있으면은 그런 적어도 기회를 얻었는데도 못하면은 그거는 그 회사 일이지만 적어도 기회까지도 전혀 갖지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모든 그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예. 조 변호사님, 네. 저 얘기를 듣는 아마 많은 중소기업 지금도 제가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건 좀 송구합니다만 정말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럽니다. 경영난으로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저 말을 듣고 대통령님 저희 기업도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런 말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까요? 저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몇 년을 이끌었던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중소기업한테 기회 주는 게 뭐 나쁜 일이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참모들이 교정을 못 해줬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못 가지는 기회의 제공을 해주는 것도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특혜거든요. 근데 그게 특혜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계세요. 기회의 제공,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도 특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특혜를 못 갖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를 선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만 달라고 근데 못 갔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콕 집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특혜라고 인정 안 하는 대통령의 그 네. 마인드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더 네네. 주목해야 될 거는 네. 그 KD 코퍼레이션의 그러니까 정유라 친구의 엄마요. 지금 언니 동생 최순실 씨하고 언니 동생 그렇죠, 언니 한다는. 동생 하죠. 예. 최순실이 이뻐한다. 아주 이뻐한답니다. 네. 예. 근데 그분한테 돈을 4천만 원 상당을 네. 받고 샤넬백을 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죠, 대가. 네.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음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어떻게 탄핵 심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저분을 소환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신청했다는 게. 네. 지금 저 얘기는요. 네. 사실 특검 조사 가기도 전에 검찰이 이미 그 공소장 발표할 음. 때 나왔던 내용이 지금 특검이 발표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납품 대가로 4천만 원을 최순실에게 살해했다. 그리고 고가의 샤넬백도 줬다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특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할 때요. 국회 네. 측 대리인단이 KD 코퍼레이션 이 사건은 굉장히 분명하고도 죄질이 나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만약에 증인을 신청하면 네. KD 코퍼레이션 사장은 나오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또 증인이 안 나와갖고 네. 맨날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문제는 본인들이 네. 대통령 측에서 저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제가 네. 볼 때는 이건 완전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부동의해야 될 증거를 스스로 신청해갖고 나오게 하는 거라서 처음에 그러니까요. 신청했을 때 저는 누가 신청했는지 이거 잘못 인쇄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자, 어쨌든 증인으로 신청했다니까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